안녕하세요, 마쪼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 칼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국몽을 비판하는 일본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김대중이 저지른 한국의 외교 참사 반복 문재인으로 2010년 주 대한민국 특명 전권 대사 무토 마사토씨가 쓴 글이죠. 무토 전 대사는 2017년 6월 1일 서적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를 출간하여 이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내가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것밖에 머릿속에 없었다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전통 계승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던 것이죠. 사실 무토 전 대사는 2010년 8월부터 2년 동안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총 12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에 한국어도 유창합니다. 2014년에는 양국 관계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혐함을 시작한 사람이죠. 박근혜를 쫓아내고 문재인을 세운 것은 한국인의 불행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럼 칼럼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북한 관계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죠. 일견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북한에 대한 자금 원조 경제 협력을 하여 붕괴 직전에 참당한 북한을 구하고 그 결과 핵미사일 개발을 촉진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역사적 대실패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측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고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박지원은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회담의 주역이었지만 6년 뒤 불법 대북 송금으로 연루되어 징역 3년을 실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으로 기용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북 협상을 다시 맞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때는 국가정보원이 개재되어 현대 비자금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였습니다. 이 중 1억 달러는 북한 인민 생활 향상에 사용되었지만 3억 달러 이상이 핵무기 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의한 지원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위협은 그 후 더 큰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크게 발전하여 그 수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탄두가 실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니까요. 노벨위원회는 한국 및 일반적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였다 라는 이유로 김대중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실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거액의 경제 지원은 인민을 위해서보다 군비 확장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평화상 수상자로 김대중을 택한 것을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대중의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의 역사적 대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면에서 김대중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 외교에서 미국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과 G7이 경계하고 있는 중국을 지지하고 있는 점.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지원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도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로 넘어가는 정권 교체기의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햇볕 정책에 대한 새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조급하게 끌어내려고 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이 사람 디스맨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해 호된 비판을 전개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이 자랑하던 햇볕 정책이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그야말로 20년 전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에 직면한 미국의 대중 전략에 동참하려 하지 않고 중국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다스파라고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의 경제적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상생하며 거래와 교류를 이어가지만 미래 질서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방법은 트럼프의 미국 일방주의가 아니라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조직해 국제사회 속에서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 동맹을 결성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다자주의적 규범 공조를 통하여 미국의 책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주요 G7 정상회의와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맞서야 한다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기업이 준수해야 되는 규칙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중국 기업에게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분야에서 행동 규범과 진보하는 기술을 정리하는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적 가치를 지킵니다. 이를 통해 억압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떠한 시도도 물리쳐야 한다며 중국의 횡포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죠. 메르켈도 유럽 국가와 미국이 중국에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쿼드 플러스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은 쿼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도 사드 추가 배치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군사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권, 표현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놓고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시행해 서방 국가 등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도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주고받은 싱가포르 선언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전 하와이대 한국연구소 주최로 열린 웹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철도 도로 협력 및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째서 대북 지원을 나서서 하고 싶어 안달일까요? 문재인 정권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를 중시합니다. 한미 동맹 관계가 틀어지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문제에 대한 큰 차이가 보인다면 한국은 한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재 완화 요구 또는 북한 협력사업 독자적 전개에 유혹을 빠진다면 바이든 정부는 한국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북한 대응에 차이가 생긴다면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시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뜻과 달리 마음대로 북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북한의 목숨을 거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모습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와 의견 차이가 날 경우 문재인 정부가 멋대로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경제 제재를 할지 참 무섭습니다. 이상 맛쪽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